안녕하세요. 오늘은 볼보 FH 10x4 카고 실내 스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우리 볼보 차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내 스위치를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의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위치에 그려진 그림을 해석하고 이해한다. 두 번째, 스위치에 표시되는 표시등 색깔을 확인한다. 세 번째, 그래도 모르겠으면 차량에 있는 오토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핸들 왼쪽에 라이트하고 작업등 스위치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동을 거시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A 표시가 여기에 초록색 불이 들어올 겁니다. 오토. 그래서 별도로 라이트 껐다 켰다 하지 않으셔도 승용차들처럼 이제 어두운데 뭐 터널 같은 데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지고 꺼지고 할 겁니다. 또 하나, 요거 왼쪽으로 돌리면 이제 수동으로 이제 미등 켜시는 거, 요거는 수동으로 라이트 켜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은 예비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초록색 불이 넘어가지 않죠. 앞에 안개등, 뒤에 안개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기판에 보시면 앞뒤 안개등 표시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오토에서는 라이트가 켜져 있어도 이 안개등이 먹지 않습니다. 이건 참고로 아시고요. 자, 그 다음 왼쪽 오른쪽에 다이얼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건 크게 손대실 필요는 없으실 거고, 여기 보시면 주면 안 돼. 예. 헤드라이트 높이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높이고 낮추고 하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뒤에 짐이 많이 실려 있다, 라이트가 번쩍 들려버리겠죠. 그럴 때 이제 낮춰주는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는 실내 조명 밝기, 즉 계기판에 오른 밝기 조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네, 밝아지고, 자, 누르면 이렇게 꺼져버립니다. 야간에 운행하실 때 이제 눈의 피로를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누르면 다시 켜지고요. 뭐 비상등 스위치는 잘 아실 거고. 자, 그 아래쪽에 또 스위치가 4개 정도 있습니다. 좀 더 잘 보이게 제가 조금 가까이 카메라를 당겼습니다. 자, 이게 탑 스위치입니다. 네, 탑이 약간 들려있는 그림이죠. 우리 정비사분들이 사수리하고 할 때 쓰시는 거니까 참고로 알고만 계십시오. 전구가 약간 뒤쪽으로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후진 작업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는 후진 기어 놓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그 작업등이 켜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전진 속도로 5km 이상 붙으면 이건 자동으로 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건너서 이건 우리 발판 작업등 스위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발판 쪽에다가 작업등 다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드리면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작업등들도 뭐 필요하시면 여기다 연결해 쓰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발판 작업등으로 많이 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에어서스 조정하시는 이 무선 작업 리모컨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자, 예를 들어 작업 리모컨을 바깥에 두고 차에 올라오셨다. 근데 뭐 바로 작업등, 에어서스를 조정을 해야 된다 하시면 수동입니다. 그냥 위로 누르면 올라가, 화살표 아래쪽으로 그려져 있죠. 밑으로 누르면 내려가고. 대신에 무선 작업 리모컨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수평으로 돌리시려면 리모컨을 어차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조정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주요 스위치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잘 보이는 게 이제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죠. 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위치를 빨리 파악하시는 방법은 이제 그림 보시는 거, 동그라미에 갈로 쳐져 있습니다. 이게 브레이크 드럼 라이닝,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용도가 안에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P 파킹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 불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파킹 채워져 있다는 뜻이겠죠. 자,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눌렀다 놓으면 이제 수동 해제, 그리고 파킹을 당겼다가 놓으면 이제 수동 체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요거를 이제 2단계까지 당겼다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딸깍, 요 느낌이 나야지 이제 파킹이 채워집니다. 대신에 이제 볼보 차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건데,
좀 더 쉽고 편하게 쓰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전진 후진 상관없습니다. 움직이는 쪽으로 기아를 넣고, 자, 악셀레라를 밟으면 이 파킹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동으로 풀려버립니다. 자, 그 다음 운행이 끝났다. 기아 중립으로 빼시고 시동키를 끄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킹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훨씬 편하게 또 우리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전 우리 볼보 차들에서 이제 좀 불편해 하셨던 게 파킹을 이렇게만 당겨도 우리 예전의 차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계기판에 자, 제가 이렇게 당겼습니다. 1단계까지만 당긴 겁니다. 저 여기 파킹 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구형차는 이때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파킹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파킹이 풀려버리니까 요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애먹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요 바뀐 차는 보시면은 자, 요거를 2단까지 당겼다가 놓으셔야 계기판에 이렇게 파킹 불이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좀 더 직관적이 됐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좀 한 가지 또 이제 구형 볼보차랑 좀 바뀐 부분인데요. 요 노치 스위치하고 TCS 스위치가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자, 우선은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 1단, 2단 노치가 있겠죠. 우리 지금 제가 이제 10x4 카고에 타고 있으니까 한 칸을 돌리면 이제 1단 노치입니다. 그런 계기판에 이렇게 구동축 두 개 사이에 잠겼다라고 해서 X 표시가 뜨는 거 보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 칸을 더 돌리면은 지금은 이제 차가 멈춰있어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기 동그란 부분에도 2단까지 들어가면 이제 X자 표시가 총 3개가 생길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단 노치, 직진할 때만 쓰셔야 되겠죠. 자, 조금 더 이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 시끄러우니까 좀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칸 돌렸던 1단 노치 같은 경우에는 3축, 4축 한쪽 한 바퀴씩 이제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행하실 때 혹은 뭐 커브 돌리거나 이렇게 조향하시는 거하고 뭐 크게 관련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이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단 노치, 방금 제가 2칸 돌렸던 거, 자,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4륜 구동입니다. 그래서 필히 직진할 때만 이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혹시 핸들 잘못 꺾으시게 되면은 혹시 이제 뭐 노치나 대우나 이런 부분에 무리가 가거나 하는 악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전에 알고 계셨던 거하고 또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양옆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씩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 바퀴 2개 그림에 A 적혀 있습니다. A는 우리 차에 있는 A는 무조건 오토 얘기입니다. 자, 오토, 자, 지금 켜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오프, 즉 눌러서 노란불이 들어오면 꺼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프 시켰다. 왜? 자동으로 잘 해주는 거 껐으니까 노란불 주의하시라, 안 들어갈 테니까,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요 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1단 노치만 예를 들어 켜놓고요, 현장을 들어갔습니다. 15km 미만 속도에서 노치 2단이 필요한 경우에, 자, 요 불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노치 2단을 넣어주는 역할을 얘가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네 마음대로 2단 넣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때 이제 스위치에 불을 켜시면 이제 더 이상 자동으로 2단 노치가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끄러우니까 또 다시 끄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옆에 보시면 TCS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불 꺼진 게 이제 기능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 TCS 작동 중. 자, 버튼을 누르면 오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프 적혀 있는 겁니다. 꺼졌으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라, 그래서 오프입니다. 우리 눈길, 빙판길이나 뭐 미끄러운 노면, 그 다음 뭐 현장 같은 데 들어가셔서도 노면이 좋지 않거나 한 경우에 이걸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구동력을 살려주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평상시에는 작동되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도로를 주행을 하실 때는 항시 요걸 노란불은 꺼두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둘 다 노란색 주의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끄고, 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가 엄청 많이 붙어 있는 스위치가 좀 보이실 겁니다. 네. 자, 이렇게 3개 알아두시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3개가 자, 그림 파악하시는 거 도움된다고 말씀드렸죠. 3축, 4축, 5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쉬운 거부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3, 4, 5축 내려와 있고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축 올리고 내리는 스위치입니다. 자, 수동으로 올리고 수동으로 내리는 건데요. 훨씬 수월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중립, 갈 데 없어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오토입니다. 자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기판에도 보시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A 적혀 있죠. 자, 방금 그게 오토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두껍게 돼 있고 이제 그냥 괄로만 동그라미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동축, 구동 안 되는 축,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또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해서 자동에 놔두시게 되면 하중이 실리게 되면 이제 5축이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짐을 다 빼신 상태에서 10km 이상 속도가 붙으면 이제 5축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한 가지 또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버튼들은 용도가 뭐냐? 우선 뒤에서 앞으로 화살표 그려져 있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초록 색깔 불이 들어옵니다. 5축에 실려있는 무게를 3, 4축으로 이제 무게를 조금 이동을 시켜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짐이 조금 실려있을 때는 요 놈이 이제 해주는 능력 이상의 이제 하중을 좀 이동을 시켜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 노치 1단을 같이 넣어주시면 하중이 좀 더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차에 이렇게 맥시멈 트랙션이라고 해서 요건 나중에 한글로 다 뜰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조금 더 보시기 수월하게 제가 우리 하중 떠 있는 거 보면서 잠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3축, 4축, 5축인데 4축이 조금 빈 차인데도 불구하고 하중이 조금 더 실려있는 느낌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기서 제가 아까 노치 1단 넣었던 거, 그러니까 하중을 많이 주는 걸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하중 이동이 생기죠. 자, 3축, 4축을 최대한 고르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방금 보셨던 이 초록색 불만 들어왔을 때 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스위치까지 불을 다 끄게 되면 얘가 알아서 이제 3, 4, 5축을 이제 고르게 또 이제 하중 분포를 시켜 드릴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요거는 이제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4축계 3축으로 갔죠. 요건 3축계 4축으로 가는 겁니다. 누르면 똑같이 이제 3, 4축에 최대한 고르게 이제 압을 분포를 시켜 드릴 거고요. 3, 4축 똑같이 제가 노치 1단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요번에 4축 쪽으로 하중이 더 넘어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한글로 최대 견인력 2번이라고 뜨죠.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 요 디지털 계기판이라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시냐면 계기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 2개가 4축 쪽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요 그림이 바로 요 스위치가 작동될 때 표시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 넣어볼까요? 계기판에 어떻게 되는가. 자, 4, 5축 화살표가 3축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여기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그림 잘 파악해 두시면 기능 파악하시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요 스위치. 자, 요 스위치는 무게추 그림의 좌우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뭐 대체 하중, 대체 적재 하중 뭐 이렇게 나올 건데 계기판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버튼 누르시면 되고, 요거는 5km 미만인 속도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 대안적 하중 분산 뭐 이렇게 나오죠.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5축 쪽으로 이제 앞에 실려있던 무게를 좀 더 이동을 시킵니다. 일반 카고 차들은 뭐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암롤이라든지 뭐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 짐을 부리거나 하실 때 제일 뒤쪽 5축 쪽에 이제 하중이 많이 좀 몰려버리겠죠. 자, 그럴 때 5축을 좀 단단하게 받쳐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사용하시고 나면 이제 제가 손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스위치 제가 안 보이지만 꺼보겠습니다. 이제 하중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자, 최적화된 견인력, 요게 이제 정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5축 무게 빠지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기능들은 뭐 실제 이제 용도가 험로 같은 데나 들어가서 뭐 구동받기가 미끄러진다거나, 물론 뭐 노치나 이런 거 가지고도 탈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눌러주는 힘이 너무 약하게 되면 사실은 놓지 능력 이상이죠. 뭐 어차피 4바퀴 다 돌린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럴 때 무게로 더 눌러주면 접지력이 살아날 수 있겠죠. 바로 그럴 때 쓰시는 기능. 그래서 평상시에는 쓸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위치가 이제 아까 작업할 때 필요하신 거 마찬가지 내 용도에 맞지 않으면 굳이 쓸 일 없는 기능들. 그래서 알고만 계십시오. 이제 몰라 못 쓰는 것도 손해니까. 이 스위치는 이제 보셨듯이 우측 들고 내리고 하시는 거. 우리 카고차 선생님들이 이 부분 많이 어려워하셔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끄럽게 또 뒤로 한번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에 갈로 쳐져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파킹, 예, P. 얘는 경사로에 차 그려져 있는 그림이죠. 자, 이 스위치는 평소에 이렇게 켜놓고 다니십시오. 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껐다 켰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사 읽어주는 센서하고 그 경사에 따라서 기아가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필요할 때만 차가 밀렸다 올라가거나 혹은 내리막길에서 앞으로 밀렸다 후진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뗀 후에도 2초에서 3초 정도 이 브레이크 해제를 지연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켜놓고 다니시는 게 훨씬 수월하고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단점이라 하면 단점일 수 있는 게 좀 번거롭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동을 껐다 키면 요 스위치는 이제 꺼져버리게 됩니다. 그럼 출발할 때 다시 한번 눌러서 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래쪽으로 가볼까요? 자, 스위치 3개 보이실 겁니다. 이 꼭 방구 끼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 저는 그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그렇게 부르세요. 방구 끼는 모양처럼 생겼다. 어쨌건 용도가 뭐냐, DPF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매연 저감 장치. 자, 그거 수동으로 청소시키는 스위치입니다. 해서 마찬가지 지금 중립 상태, 자동입니다. 별도로 손대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청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평상시에 손댈 필요는 없으시고요. 만약에 뭐 현장을 많이 다니거나 시내 주행이 많이 이루어지거나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청소할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그럼 계기판 화면에 매연 막힘량 높음이라고 뜰 겁니다. 청소해 달란 얘기겠죠. 자, 그럴 때 이제 필요하면 이제 아래쪽으로 눌러서 작동 안 됩니다. 왜? 지금은 청소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쨌건 아래쪽으로 눌러서 청소해주는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쪽은 사선에 끄여져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일단 이 기능은 재생 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자동으로 이제 청소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 환경은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만약에 작업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화기 같은 게 있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겠죠. 근데 차는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죠. 지금 돌리지 마라, 재생 정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불 재생이 이제 정지되어 있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요. 속도가 제한됩니다. 40km 이상 속도가 안 나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주행도 안 될 뿐더러 DPF에도 아무래도 이제 무리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다 쓰시면 끄시라고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필히 이건 꺼주셔야 된다. 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차 모양 그림이 차선을 넘어가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록색이 이렇게 제가 시동 걸어 놓으니까 자동으로 뜨는데요. 자, 볼보 안전장치 첫 번째입니다.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자, 그 중에 아래쪽은 60km 이상에서 차선을 넘었을 때 자동으로 넘은 쪽 스피커에서 삐삐삐삐 음성 경고를 해드릴 겁니다. 물론 깜빡이 넣으면 작동 안 하고요. 깜빡이를 넣지 않았을 때 작동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자동 작동되게끔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우리 차 앞에 승용차 추돌하는 그림인데요. 볼보 안전장치 두 번째죠. 전방 추돌 경고 장치. 자,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총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급제동하는 거 겁먹으시고 무조건 꺼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고 단계까지는 분명히 또 도움이 되실 거니까 최대한 차에 달려있는 기능들 많이 쓰시기 위해서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앞차와 이제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면은 우리가 뭐 졸거나 잠깐 딴가하게 되면 전방 주시가 안 되죠. 그럼 차가 경고를 해드릴 겁니다. 그 1단계가
이 앞 유리창에 보시면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우리 승용차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속도나 방향이나 이런 게 나오진 않고요. 그 경고 1단계에서 앞 유리창에 빨간 불을 띄워서 경고해주는 역할을 얘가 할 겁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뭐 차를 이제 피항하지 않거나 하게 되면 2단계로 이제 떠있던 불이 깜빡깜빡 소리가 나면서 삐삐삐삐 음성 경고가 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전방 주시가 안 되고 있으면 이 불도도 못 보시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게 2단계. 자, 3단계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서야 이제 급제동을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급제동을 하는데 두 가지 조금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사항이, 첫 번째, 이렇게 마지막 단계, 즉 3단계까지 제동이 이루어지는 게 3번 이상 작동이 되게 되면 이 기능 자체가 해제가 돼 버립니다. 이거는 어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우리 사업소에 차를 입고시키셔 가지고 시스템 자체를 리셋 시키셔야 됩니다. 3번이나 썼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해서 좀 번거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라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좀 대처하기 위한 어떤 최후의 수단이다 혹은 보조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두 번째 참고하셔야 될 게, 간혹 가다 보면 이 기능이 뭐 얼마나 잘 서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스트 해 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추돌하지 않게 얘가 잡아주는 것도 역할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동거리가 짧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추돌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속도를 최대한 줄여서 추돌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 기능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안 받겠거니 하고 믿고 그냥 던져 놓으시는 거는 너무 무리하게 과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를 도와주는 어떤 최후의 보조수단으로만 필히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좀 알고 계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절대 테스트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옥스 1번, 2번 두 개 있습니다. 누르시면 노란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노란불이니까 당연히 평소에는 꺼놓고 다니시면 되겠죠. 꺼놓고 다니시면 되고, 현재 상태에서 별로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혹시나 나중에 기능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추가로 이제 장착해서 쓰시라고 달아놓은 여분 스위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위쪽에 이제 스위치 몇 개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스위치가 두 개가 보이실 건데, 이건 똑딱이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스위치가 있고 똑딱이가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요 내가 안 끄면 안 꺼진다, 뭐 기계식 스위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용도가 뭐냐면 좌우 코너에 불 들어오는 그림입니다. 이게 정확히는 36km입니다. 그러니까 40km 언저리에서 이제 미만인 속도에서 좌우 회전 이제 핸들을 돌리시게 되면 안개등 옆에 측면에 코너 등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 여기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게 그러니까 야간에 후진 기어를 넣으시면, 즉 이제 야간은 어떻게 하느냐, 라이트 켜져 있으면 야간이겠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후진 기어 넣으면 이제 양쪽에 불이 들어와서 사각기들을 좀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껐다 켰다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켜놓고 그냥 편하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썬루프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뚜껑에서 이 위를 통해서 뭔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화살표가 이렇게 안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누르시면 이제 틸팅만 됩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딩 돼서 열리진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살짝 들리기만 하는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차에도 여러 가지의 색깔들이 있을 건데요. 근데 이제 빨간색은 항상 뭐 일종의 주의 표시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100% 맞는 얘기는 아닐지 몰라도 보시는 요 썬루프에는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수로라도 이제 필요하신 경우 아니면 이제 요거 당기지 마시라고, 플라스틱 일종의 밀봉입니다. 이거 한번 빼버리시면은 부서지기 때문에 이제 재사용이 안 됩니다. 자, 언제 쓰시는 거냐면 차가 전복되거나 했을 때, 자, 우리 차에서 벗어나셔야 되겠죠. 근데 차문이 안 열립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뚜껑을 통해서 대피한다, 뭐 이런 용도로 뚜껑 열고 이제 빨간 레버 당기면 이 썬루프 유리가 빠질 겁니다. 그 틈으로 이제 우리 탈출하는 용도,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썬루프는 이제 제가 좀 닫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스위치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 뭐 그림 봐가지고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선바이저 그려놓은 겁니다. 위아래 화살표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선바이저가 내려오고요. 올리시면 올라갑니다. 자, 간혹 가다 보면은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거 왜 끝까지 다 내려오느냐? 예, 선바이저죠. 운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전 공간은 두는 거고요. 나중에 필요하신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이 측면에 있는 요 커튼이 나중에 주무시거나 하실 때 이게 앞쪽까지 이까지 전부 중간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약간 다르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실내등입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 무드등입니다. 그래서 한 칸 돌리면 이제 차에 있는 스위치들, 등화장치들 요 실내등에 이렇게 빨간 무드등이 들어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한 칸 더 돌리시면은 여기 이제 1단계에서 여기 천장에 있는 가장 밝은 건 이제 불이 안 들어오고요. 방금 보셨던 빨간 무드등이 노란불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칸 더 돌리면 여기 최대 밝기, 그래서 방금 보신 이 천장에 있는 등화장치까지 불이 다 들어오고요. 이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 등화장치의 밝기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절이 가능합니다. 방금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말씀드린 게 이 버튼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차량 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쉽게 우리 도어 스위치라고 많이 부르시죠. 누르시면 초록불 들어옵니다. 차 문 열리면 이제 자동으로 이 도어 스위치가 불이 들어올 겁니다. 우선 차에 있는 스위치는 뭐 이 정도면 다 보셨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핸들하고 그 다음 계기판 이런 쪽, 그 다음에 변속기 레바 이렇게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 갔다가 여기 레바에, 기아 레바에 왔다가 하면 너무 동선이 꼬일 것 같아서 얘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 계기판하고 이제 핸들하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차로 바뀌면서 이 기아 레바도 좀 많이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좀 더 콤팩트, 좀 샤프해졌습니다. 약간 승용차처럼요. 그래서 뒤쪽도 보시면 이렇게 약간 날처럼 이렇게 좀 깎아져 있습니다. 기능 설명을 잠깐 좀 드리면, 우선 보시는 것처럼 이제 RNAM, 이제 후진 중립 자동 수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는 위치가 이전 차들은 우리 하얀 줄로 꿰어져 있었는데 이제 여기 아예 LED 불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현재 중립, 후진, 자동, 수동. 자, 변속하실 때는 손잡이 앞쪽에 우리 승용차들처럼 버튼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기 좀 힘드니까 소리로 있습니다. 눌러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불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따 계기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운전하실 땐 절대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안 됩니다. 전방 시야가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돌발 상황의 대처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좋지 않은 방법. 자, 그 다음에 수동에서 혹은 후진에서 여기 측면에 보시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습니다. 수동으로 단수 올리고 내리고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있는 기아에서 옆에 보시면 화살표가 떠 있을 겁니다. 이렇게 3단, 2단, 1단 뭐 이런 식으로 좀 빨리 누르면 또 이렇게 단수를 건너가는 것도 또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이 레버에서 말씀드릴 건 사실 이게 다입니다. 너무 간단해져 가지고 뭐 딱히 더 이상 사실 말씀드릴 게 없는데, 구형차 해보신 분들 이제 그 기억에 있는 그 버튼들 지금 보시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중립 이 상태가 그냥 수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그 중립에서 누르고 버튼 누르고 이렇게 꺾을 수 있던 그 버튼이 없어진 대신에 그냥 이제 평소에 이렇게 누워 있게끔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립은 항상 이렇게 수평입니다. 그래서 버튼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여기 EP 버튼 뒤쪽에 있었는데요. 자, 그게 지금은 이제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면 E,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요거 3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스탠다드, 그 다음에 퍼포먼스, 뭐 이런 식일 겁니다. 그래서 E가 에코, 그 다음에 스탠다드가 이제 그 에코랑 이제 P, 그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P가 이제 뭐 쉽게 생각하시면 파워. 원래 볼보에서는 퍼포먼스 기능이라고 하는데, P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변속 시점도 느려지고 하기 때문에 이 연비에 사실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E, 에코 놔두고 특히 장거리 많이 뛰시는 분들은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우리 구형차들은 또 L이라고 버튼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나?
있었습니다. 몇 년씩 쓰셔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기아 레버가 고장나거나 했을 때 그 응급조치용으로 쓰시는 기능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이제 기아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그 L 기능으로 얘가 이제 저기 취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제 그걸 쓰시는 이제 버튼은 없어졌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간단하죠. 승용차처럼 밀고 당기고 밖에 하실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계기판하고 핸들에 있는 버튼, 핸들의 버튼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놈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계기판 요번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계기판을 조금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아예 바늘 같은 그런 아날로그틱한 장치들이 다 빠지고 없습니다.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옆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우선은 바깥온도, 그 다음에 요거 눈 모양 표시입니다. 파란색이죠. 결빙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요게 이제 영상 3도 미만으로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노면에 언 구간, 그러니까 결빙 구간이 있어서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조심하시라, 뭐 이런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장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안전벨트 표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평균 연비,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실시간 연비, 그 다음 남아있는 기름량, 그 다음에 요게 시간, 요거 이제 운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량, 그다음 뭐 속도 게이지, RPM 게이지는 알아보실 거고, 제가 좀 전에 이제 변속기 레바 설명드리면서 그 모드 누르실 때마다 뭐 에코, 스탠다드, 파워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우리 차 모양 그림에 에코 표시입니다. 요게 아까 보신 거 변속기 모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기아 레바 현재 위치, 중립. 아까 마찬가지 말씀드렸던 게 변속하실 때마다 레바 내려다 보시면 그만큼 좀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야를 이제 최대한 적게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 항상 이제 위치를 표시해 드릴 겁니다. 여기 현재 들어가 있는 기아 단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0 있습니다. 0은 뭐냐? 바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엔진 브레이크 위치입니다. 뭐 참고로 알아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디지털로 이렇게 바뀌면서요, 이 바늘이 이렇게 따라가면 숫자도 이렇게 생겨납니다. 줄어들면 또 이렇게 약간 약하게 50 보이시죠? 완전 승용차 같습니다. 계기판이 참 좋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 RPM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초록색 부분 보이시죠? 까맣고 빨갛고 해서 실제로 이제 이 색깔도 그 나름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초록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토크 구간, 뭐 연비 구간, 그린존, 에코 구간, 뭐 녹색 구간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데, 짐 싣고 운행하실 때 또 이제 언덕 같은 데 올라가시고 해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 힘을 써야 될 때 이 초록색 구간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연비 높이신데 도움도 되고, 그 다음에 차도 이제 제 힘을 제대로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차를 운행할 때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까만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악셀에다 밟아서 여기까지 넘기면 그만큼 이제 기름을 더 많이 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속도는 더 나겠지만요. 그래서 이게 이 마력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마력 구간 해서 굳이 우리가 짐을 싣고 다닐 때 여기를 많이 쓰시는 건 연료 소비가 많아지니까 추천드리진 않고요. 언제 필요하냐면 엔진 브레이크 쓸 때 여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진 브레이크나 혹은 뭐 다른 어떤 이제 보조 제동 장치들을 보고 뭐 제동 마력이 얼마냐 이런 얘기를 간혹 하시는데, 즉 이 마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엔진 브레이크 쓰시면서 RPM이 왕왕 초록색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자리가 엔진 브레이크 쓰는 구간이다. 그 다음에 쓰시는 분들 중에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차의 소리가 그만큼 커지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2000rpm을 넘어가서 이 빨간 선 바로 앞에까지 가버리게 되면 차 엔진 소음이 엄청 커질 겁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왜냐면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될 때 이 최대 제동 마력이 2300rpm, 즉 이 빨간 선 바로 앞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 쓸 때는 오히려 rpm이 높을수록 높을수록 힘 더 잘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까만 선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특히 우리 제동을 하실 때 라이닝을 그만큼 또 아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쓰시는 동안에 기름을 안 먹습니다. 연비 높이신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미리미리 쓰셔야 되니까 사고 예방도 되고, 보신 것처럼 요거는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엔진에도 딱히 크게 무리를 주진 않습니다.
당연히 엔진에 물이 가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올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레드존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3개가 이제 레버가 붙었는데요. 요게 이제 현재 에어서스 상태. 요건 이제 정지 상태. 그러니까 서스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아까 제가 그 에어서스 스위치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에어서스 축 내리고 올리고 하시는 요 스위치 있죠? 자, 요 스위치 여기 자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가 저도 이게 확대가 안 되네. 네. 보다가 저도 이게 되게 좀 디테일하다라고 느낀 게 여기 동그라미 되게 두껍게 되어 있고 그냥 뻥 뚫려 있죠. 구동축, 이 가변축 표시를 이렇게 또 해주네요. 아주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화면 전환 버튼이라고들 많이 부르시는데 이게 핸들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 가지고 이 계기판도 조작을 할 수 있고 또 이 오디오 쪽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조작할 건지 선택하시는 버튼. 지금은 이제 네모가 2개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레버 버튼들을 좀 건드리면 이 오른쪽 화면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또 이제 오른쪽 스위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잘 아시는 라디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집 모양 그림의 홈이죠. 그 다음에 짝대기 2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로 바뀌면서 우리 계기판이 이제 3개로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여기 이제 포커스 뷰라고 해서 운전에 좀 더 집중한다라고 해서 뭐 속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크게 이렇게 키워서 운전 집중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한 칸 내려갔죠. 아까 홈에서 하나 더 내리면 이렇게 에어서스. 특히나 우리 에어서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축 보시는 거 되게 이제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시죠. 뭐 옛날 차들 같은 경우에는 요 리모컨 들어가서 보시기도 하고 또 계기판에 하중 표식이 찾아 들어가야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요 차로 바뀌면서는 화면만 2칸 내려버리면 에어서스 바로 보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오히려 중요한 어떤 정보들은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실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좀 많이 좀 바꿔놨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시 이렇게 옮기시면은 다시 원래 위치로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총 키로수, 요거는 이제 구간 키로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요건 잘 아시는 파킹 뭐 이렇게 봐두시면은 충분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 핸들 왼쪽에 있는 이 크루즈 컨트롤 여기도 보시면 좀 버튼이 구형차에 보신 분들도 약간 헷갈려 하실 정도로 버튼이 또 한두 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포커스를 지금 이제 좀 이따 이쪽을 포커스를 좀 더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앵글을 잡은 이유가 계기판에 항상 버튼을 작동시키면 어떤 스위치든지 계기판에 다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크루즈 컨트롤을 이제 핸들 왼쪽에서 가장 메인으로 좀 작동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크루즈 컨트롤 세팅하시는 버튼입니다. 버튼만 한번 누르시면은 계기판 화면에 이렇게 화살표만 딱 이렇게 생깁니다. 요거 이제 그냥 속도만 잡겠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여기에 차 모양 그림이 생기고요. 근데 여기 이제 거리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가 좀 달라질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요 계기판에 9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쪽에 디귿자 갈로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내가 세팅했던 속도가 90이고 아직 작동 전 대기 상태다. 저걸 이제 디귿자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요 동그라미 돌아가는 그림 있죠? 여기 뭐 보통 리셋 버튼, 재작동 버튼 이렇게 원래 명칭은 이제 리줌인데요. 이제 영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리줌. 아무튼 이 버튼 누르면 저 90으로 이제 다시 되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멈춰있을 때 누른다고 바로 되진 않고요. 처음에 한번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속도가 최소한 15km 이상은 돼야지 이제 작동이 된다. 뭐 만약에 뭐 10km에서 눌렀다 그러면 속도 범위 벗어남 뭐 이렇게 표시가 뜰 겁니다. 자, 세팅을 하신 다음에 속도 1km씩 높이고 1km씩 낮추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오늘은 이제 새로운 속도로 좀 세팅을 하나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요 바늘 표시가 원하는 속도에 도달했을 때 세트 요거 버튼 누르시면 현재 속도로 세팅이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차가 멈춰 있어 가지고 일단은 먼저 재작동 버튼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렇게 알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요렇게 4가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0 있습니다. 0은 말 그대로 오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 누르시면 여기 다시 다 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차 모양 그림에 요게 조금 없어졌다가 또 새로 생긴 기능이라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버튼 제가 멈춰 있을 땐 눌러도 이렇게 표시 뜹니다. 보시면 안 뜨네요. 여기 아래쪽에 속도 범위 벗어나면 이렇게 뜹니다. 이게 뭐냐면 다운힐, 내리막, 크루즈 컨트롤 해서 내리막길 내려갈 때 나는 지금 현재 속도로 내리막 쭉 타고 내려가야 되겠다 하시면은 요 버튼 누르시면은 그 현재 속도로 이제 속도가 고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떴습니다. 사라졌는데 속도 범위 벗어나면 이렇게 뜨죠. 그래서 내리막길에서 이제 속도 잡아서 내가 굳이 엔진 브레이크 잡고 하지 않고 자동으로 제동 걸어서 속도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버튼 2개는 우선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앞차하고 거리 조정하시는 겁니다. 앞차하고 거리, 아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죠. 앞차하고 거리 조정해주는 요놈이 떠 있을 때 버튼 눌러서 앞차하고 거리를 넓히거나 좁히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이제 차의 반응을 보시고 세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초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지금 보셨던 요게 한 칸 요게 이제 1.5초거든요. 막상 얼마나 거리가 차이 나는지 확 와닿진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춰 보시고 이제 눌러서 이제 좀 더 거리를 띄워야 되겠다 하시면 이렇게 조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여기 버튼, 여기 보시면 설정 표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화면에 여기 과속 설정이라고 뜹니다. 0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플러스 눌러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속도를 높이고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전 차, 볼보 바로 전에 차를 해보신 분들은 에코 레벨이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10km까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여기 살이 차오르는 거 보이세요? 살 차오르는 거 보이시죠? 지금 요걸 0으로 했을 때 제일 작은 표시가 90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 속도에 여기 세팅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속도가 늘어나면은 이 살이 차죠. 요 범위 안에서는 속도가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후리를 쓰게 해준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하진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두 번 써보시면 금방 또 손에 익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고 이걸 너무 파악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의 승용 차량 동일한 기능이다. 많이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팅해 놓으시는 게 운전도 더 편하실 거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음소거, 그 다음 볼륨 낮추고 높이고 똑같이 생겼는데 하시겠지만 한 칸 있고 좀 큰 거 하나 더 그려져 있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여기 오른쪽에, 우리 화면 오른쪽에 네모 2개, 화면 전환 버튼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요 그대로 있는 버튼입니다. 누르면 저놈이 없어져요. 없어졌죠. 어디 있냐면 요 오디오 쪽에,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이 버튼들을 조작을 하면 이 오디오 화면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다시 이렇게 당겨 오고요. 자, 그 다음 좌우 상하, 그 다음 오케이 이런 건 다 알아보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아까 홈, 그 다음에 짝대기 3개 있습니다. 우리 칩 같은 데 보시면 요 짝대기 3개 요 표시가 목차 이렇게 많이 부르시죠. 메뉴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오일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건데, 우선 메뉴 들어가는 게 여기 짝대기 3개 그려진 거 있죠. 메뉴 들어가는 목차 표시입니다. 누르시면 중간에 이렇게 표시가 뜨는데, 많이 좀 달라진 게, 필요한 정보들은 이렇게 굳이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뒤에 있다가 나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유지 보수라는 항목 들어가시면 점검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 데이터, 그 다음 정비 정보 이런 것들 좀 뜰 거고요. 옆으로 옮겨 보시면 통보는 이 경고등 떠 있는 거, 메시지 떠 있는 거 알려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트립 컴퓨터 이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운행하신 거 트립 1번, 2번, 3번 이렇게 또 리셋 하시는 것도 여기서 가능하고요.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을 때 이제 최근 통화, 통화 목록 같은 거고, 사실 요 4가지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 놓으세요.
그 다음 유지보수에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뭐 이런 항목들이 쭉 있는데, 요건 또 나중에 계기판을 조금 더 상세히 다루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루에 너무 많이 들으시면 머리 아프시니까. 자, 여기 들어갔다 다 봤다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게 더 잘 보이네. 어쨌건 요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이제 아까 제가 좌우 상하 이렇게 조정을 했고, 나올 때는 ESC 누르시면 되고, 또 항목을 선택할 때는 OK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요 이 홈입니다. 홈. 지 표시 있죠? 홈에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은, 예전에 우리가 게이지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뭐 터보 압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어기 속도, 디지털 속도, 그 다음에 미션 오일 온도나 배터리 상태 등등등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 다 뜨니까 굳이 제가 다 안 읽어드려도 되겠죠.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좀 이제 평상시에 보시고 싶어 하는 게 이 에어 압력 게이지죠. 브레이크 에어 공급 압력,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 탱크 압력입니다. 그래서 에어 압력인데, 이건 이렇게 그냥 세팅해 놓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항상 이렇게 표시가 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화면 이렇게 두세 개 바꿔 드렸던 거 이제 기억나실 건데, 그냥 쉽습니다. 내리면 이렇게 화면 바뀌어요. 요거 이제 짐 실을 때 이제 하중 보시는 거, 굳이 딴 데 어디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원래 기본 화면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해서 다시 돌아가셔도 되지만, 편한 방법은 짐 모양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누르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스위치가 많아져 가지고 좀 설명이 좀 많은데요. 그래도 내 차니까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알고 안 쓰시는 거는 몰라 못 쓰시는 게 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알고 안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자, 그 다음 요건 전화 끊고 전화 받고 하시는 거, 음성 명령 핸드폰하고 연결해 놓으시고 어디에 전화 걸어, 날씨 알려줘, 이런 것들 가능하면 작동이 된다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요. 자, 볼보차는 에어 크락션 여기 달려 있습니다. 볼보 마크 이제 큰 데가 에어 크락션, 그 다음에 요게 전자 크락션, 띡띡이라고 또 많이 부르시죠. 자, 우리 핸들 쪽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좌우측에 있는 레버들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동을 제가 너무 오래 걸어놓은 것 같아서 일단 시동을 좀 끄고요. 자, 공회전은 차에 좋은 게 아닙니다. 끈 다음에, 자, 요거는 간단합니다. 좌우 깜빡이, 그 다음 상향등.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레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와이퍼 레버. 오른손을 좀 바꿨습니다. 팔 아파. 자, 와이퍼 레버 같은 경우에는 껐다 켰다 하기 번거롭다 하시면 그냥 요거 네모칸 요 버튼 눌러 놓으세요. 여기 초록불 들어오는데요. 요 오토입니다. 그 다음에 오토에서는 요 안에 거 요거 돌리시면은 이제 센서 감도 조정이 되고요. 자, 수동에서는 이제 쓰실 때 한 번 밀었다 놓으시면 하얀색 줄이 이렇게 꿰져 있죠. 한 번 작동. 오프 끄시는 거 아래쪽으로 한 칸 내리시면 땡땡땡 점 있습니다. 이게 인트. 이때는 또 요거 돌리시면 이제 시간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단계, 2단계 승용차랑 똑같습니다. 요거 들어 올리시면은 이제 승용차처럼 워셔액 작동하는 거. 워셔액.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엔진 브레이크 레버. 사실은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두 개 있습니다. 여기 항상 표시가 뜹니다. 0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엔진 브레이크 꺼져 있다. 실제 요거 이제 움직여 보셔도 이 칸칸이 너무 좁아서 이게 구별이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0,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오토. 평상시에 A 갖다 놓고 쓰세요. 오토. 알아서 엔진 브레이크 들어간다. 모르겠다. 오토. A. 아까 세 번째 팁이었죠. 그래서 항상 오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악셀에다 발 떼시면 55km 이상에서 자동으로 이제 후리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만 밟으셔도 엔진 브레이크가 항상 같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써야 되겠다 하시면 이제 위에 거죠. 0 끄시면 0 표시 있고, 1단, 2단, 3단. 요건 많이 당겨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같은 3단을 땡기더라도 그 당시에 속도나 노면 상태나 뭐 짐 싣고 안 싣고 또 경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압이 늘 달라야 되겠죠. 그런 제어를 차가 해주기 때문에 많이 땡겨 보셔야 이게 빨리 내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옆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차가 시동 꺼져 있어서 3자가 바뀌지 않는데요. 이 버튼은 A, 1, 2, 3 어디서든 작동이 됩니다. B라고 표시가 뜰 건데요. 엔진 브레이크만 써가지고 제동을 하니까 좀 힘이 약하다 할 때 버튼을 누르시면 소위 우리 기아 브레이크 같이 걸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아 떨어뜨리고 엔진 브레이크 걸어주는 기능이 요 B의 역할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차량 이제 왼쪽에 장착된 이제 무선 작업 리모컨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주된 용도가 에어서스 높이 조정하시는 걸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물론 요 리모컨으로도 이제 가능하신데, 제일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여기 작업등 요 버튼들 중에 보시면 두 번째 거, 두 번째 스위치로 이제 서스 높이를 높이고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기판 쪽에다가 좀 옮겼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있는 버튼이 이제 전원 버튼입니다. 버튼을 이제 꺼져 있을 때 조금 길게 누르셔야 되고, 지금처럼 이제 약간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을 때는 살짝만 누르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에어서스 조정하시는 것부터 잠시 좀 보여드리면, 이 오른쪽 부분에 위아래 화살표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요게 에어서스 높이 조절하는 이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화면 자체가 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이제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높이고 까맣게 표시되면서, 자, 계기판에 여기 높이 표시 이제 뜬 거 보이실 겁니다. 이제 수동이란 뜻입니다. 또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작업하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작업장에서 다양한 높이가 좀 필요하시다 해서 저장을 좀 시키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왼쪽에 화살표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르면 꼭 5개까지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원하는 높이로 이제 예약하시니까 저장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빠져나가실 때는 ESC 누르시면 이제 원래 화면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이 상태에서 수평을 맞춰야 되겠다, 저기 이제 작업 다 끝나고 수평으로 돌린다 하실 때는 1번을 2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주행 높이라고 뜨면서 계기판에 있던 화면도 없어진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주행 높이. 만약에 이제 수평으로 이제 돌리는 방법을 깜빡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한 방법이 30km 이상 넘어가면 이제 주행 높이 설정 안 됨이라고 메시지가 뜰 건데, 수평으로 이제 돌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때 조금 더 속도를 내셔서 우리 50km까지 속도가 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수평 조절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2번 누르시면 페리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페리 높이라고 나오고 이제 화면이 이렇게 표시가 뜰 겁니다. 뒤쪽에 에어서스의 압을 싹 다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작업하시면서도 용도에 따라서 활용을 또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수평은 언제나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부수적인 이제 스위치들을 좀 보여드리면, 우선 이 마찬가지 핸들 왼쪽에 있던 작업등들 무선 작업 리모컨이기 때문에 바깥에서도 이제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왼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무선 작업 리모컨들 이제 표시가 뜹니다. 여기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조정을 해서, 자, 이걸 켜고 싶다 하시면 OK 누르면 노란 불이 들어오면서 장착된 작업등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자, 빠져나오실 땐 동일하게 ESC. 그 다음에 하중은 물론 이제 우리 계기판에서 한 칸 내려보시면, 2칸 내리시면은 여기 로드 뷰라고 있죠. 자, 똑같은 걸
우리 무선 작업 리모컨으로 이제 바깥에서 우리가 작업할 때도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럴 때 위쪽에 무게 추그림 있죠. 누르시면 이렇게 똑같이 생긴 화면이 무선 작업 리모컨에도 동일하게 표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PCT 같은 경우에 이제 PTO 쓰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밖에서 이제 요 작업 리모컨으로 이제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다 훑어 보시고요. 그 중에 PTO라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PTO도 우리가 OK 눌러서 이제 수동으로 이제 넣고 빼고 하실 수 있고, 리모컨으로 옥스 1번 2번 여기 이제 이쪽에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죠. 옥스 1번 2번 예비 스위치 마찬가지. 요걸 또 밖에서 어떤 기능을 좀 연결을 해 두시면은 넣고 빼고 하시는 것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나갈 땐 ESC. 이렇게 보시면 어떤 기본적인 작업 이제 사용법은 뭐 다 보신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PTO 쓰실 때 뭐 요건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3번을 2번 누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엔진에 RPM 표시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제 시동이 꺼져 있어 가지고 여기서 RPM 조정이 안 되는데, PTO 넣어 놓으시고 이제 RPM 속도 조정을 좀 하고 싶다 하시면 3번 2번 누르시면 이제 여기 RPM 표시가 뜹니다. 거기서 RPM 높이고 낮추고 하셔서 PTO 조정 속도도 조정하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깥에 작업하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 갔다 오셔야 된다 하시면 다시 또 차에 올라와서 문 잠그고 하시기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자물쇠 모양 있죠. 버튼 누르면 트럭 잠금이라고 나옵니다. 잠겼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다녀오셔서 잠금 해제 누르시면은 이렇게 또 잠금 해제도 된다, 알아두시면 되고, 요 리모컨 자체는 여기 거치대에 꽂아 두시면 충전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건전지를 바꾸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차로 바뀌면서 이 보조 디스플레이 화면이 이제 커지고 또 앞쪽으로 좀 튀어나와서 보시기가 훨씬 좀 더 나으실 겁니다. 우선은 지금처럼 이제 아무것도 안 쓰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시계가, 디지털 시계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달라진 점이, 이제 구형 볼보 차들은 여기 이제 밑에 버튼들 아래쪽에 이제 숫자 키패드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화면 자체가 이제 아예 터치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아이콘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디오, 그 다음에 요거 블루투스 전화, 그림 보시면 뭐 충분히 알아보시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운행 기록, 그 다음에 내 차 설정, 눌러버렸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앱 깔려 있는 거, 지금 이제 운전자 가이드라고 해서 뭐 설명서 같은 거 이제 요 인터넷 연결되어 있을 때 화면으로 또 확인하시는 게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설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돌아가서 오디오부터 잠깐 보여드리면, 들어가면 뭐 잘 아시는 라디오, 터치 다 됩니다. 다 되기 때문에 터치 다 됩니다. 다 되기 때문에 뭐 작동시키고 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 뭐 라디오 뿐만 아니라 뭐 블루투스로 음악 들으시거나 뭐 아니면 USB로 음악 들으시거나 이런 거 다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땡땡땡 이제 목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옵니다. USB 뭐 등등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는 요 이제 전화 모양 누르시면은 이제 표시가 되는데, 아직은 이제 연결된 전화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 표시가 안 뜹니다. 여기서 목차 눌러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 그 다음에 추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건 한글 지원 될 거라서 지금은 영어로 뜨지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언어가 안 통할 때 바디랭귀지가 1등이죠. 마찬가지로 요거 지금 뭐 굳이 영어고 한글이고 하더라도 그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시고 이제 해석하시면 충분히 좀 파악 가능하실 겁니다. 요건 이제 내 차 현재 뭐 상태 같은 거 보시는 거나 뭐 차량 설정하시는 거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차에 달려있는 이제 VDS 핸들 가볍게 해주는 그런 것들도 내 마음대로 또 세팅을 좀 뭐 조정하거나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무시동 히터 또는 에어컨 이렇게 저장하시는 창도 나오고,
이건 어차피 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에서도 충분히 또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중 보시는 거 동일하게 또 여기 표시가 뜰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나가서 카메라, 물론 이제 우측 카메라가 지금 기본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우측입니다. 우측 깜빡이 넣어도 작동이 되지만 필요한 경우 이렇게 수동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뭐 이렇게까지 몇 번 눌러서 들어가기엔 번거롭다 하시면 제일 편한 방법은 여기 단축 버튼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카메라 버튼 그냥 누르시면은 우측 화면이 쉽게 또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 똑같습니다. 이제 오디오, 블루투스 전화, 요거는 내비, 그 다음에 우측 카메라 보시면 되고, 1, 2, 3, 4는 뭐 주로 라디오 이제 저장하고 하시는 거죠. 1번 저장, 2번 저장, 뭐 내가 선호하는 거, 볼륨 높이고, 그 다음 뭐 전원 같은 거 여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채널 넘기고 하시는 거. 자, 그 뒤에 있는 거는 요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운전자 가이드.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설정하는 거. 생각보다 많이 건드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봐두시면 뭐 쓰시는 거는 뭐 몇 번 만져보시면 금방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에어컨 공조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쉽게 승용차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 세기 조정하시는 거 낮추고, 이제 온도 조정 올리고 내리고, 사람 모양 그림 그려져 있어서 뭐 구분 쉬우실 겁니다. 얼굴, 정면, 발, 오토, 현재 온도 자동으로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해 제거,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순환시키는 거. 자, 요게 이제 무시동 히터 스위치입니다. 이제 버튼 누르시고 시동 꺼져 있을 때 온도를 이렇게 높이면 무시동 히터가 돌아갈 겁니다. 쉽죠? 이제 차에서 내려가기 전에 우리 처음 볼보를 쓰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백밀러 조정하는 거, 그리고 시트 조정하는 거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제일 위에 여기 있는 가로 버튼이 백밀러 열선 계속 켜두시는 거, 시계 그림 있죠? 30분만 켜졌다가 자동으로 꺼지는 거. 좌측 백밀러, 우측 백밀러, 좌측 보조미러, 우측 보조미러. 해당하는 쪽에 이렇게 하얗게 두껍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을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밝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여기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좌우 상하 조정하시면 이제 백밀러가 조정이 될 겁니다. 다시 누르면 이제 중립. 운전석 창문 열고 닫고, 조수석 열고 닫고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문 잠그고 문 열고, 조수석 쪽이죠. 자, 이제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트 조절하시는 법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내려왔습니다. 시트 조절하시는 법 잠깐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여기 페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왼발 앞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이제 볼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백밀러 조정하시는 거 못 찾으시는데, 이 페달 밟으시면 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2-3cm 정도만 살짝 밟으시면 이렇게 에어 빠지는 소리가 나는데, 이건 이제 넥 틸팅이라고 해서 여기 목 부분, 여기 윗부분만 이렇게 따로 각도 조정이 또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왼쪽이 쿠션 조정하시는 거, 그 다음에 각도, 그 다음에 요거 높이 조정하시는 거. 1단, 2단으로 되어 있는 게 통풍 시트입니다. 0이 꺼진 거고요. 여기 0, 1로 된 게 열선 시트. 1이 켜진 겁니다. 0이 꺼진 거. 아무 표시 없는 게 이제 허리 받침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측면 쪽에 보시면 레바 2개 있습니다. 하얗게 표시된 거 보이실 겁니다. 짧고 길고. 레바도 작게 생겼죠? 요건 헤드레스트라고 부르는 머리 받침대. 그 다음에 요거 등받이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길이 조정은 앞쪽에 보시면 이제 레바가 2개 있습니다. 플라스틱 손잡이는 시트 길이 조정하시는 거, 시트만 앞뒤로. 그 다음에 쇠로 되어 있는 손잡이가 이제 전체 길이를 조정하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새로 나온 신차에 장착되어 있는, 혹은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긴 이 조작법들을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좀 그래도 아직 이해 안 되시거나 하시면 우리 또 나중에 기회를 통해서 유튜브에 제가 좀 어려운 것들은 좀 상세하게 좀 다루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 그런 걸 좀 이용하시거나 또 향후에 운전자 교육에 참석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시면 실제 운전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기능들을 쓰실 수 있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